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기로 했던 9월의 책 연수와 러브몬스터를 함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월간 책 수다라든가 아니면 땡땡의 책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가능하면 매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월 초에 제가 두세 권의 책을 투표로 붙이면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뽑아주시고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책을 한 달 동안 읽고 제가 리뷰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도 뭐가 재밌었고 뭐가 별로였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뭐 이런 걸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이라웃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영화는 보고 나면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는데 책은 읽고 나면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저 그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영화에 비해서 책은 추천하기가 어렵다는 인상도 있고요. 아, 이런 책 너무 재밌었는데 얘기할 곳이 없네 라고 아쉬워하지 않게 엄청 여러 권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이렇게 같은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타까웠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떠들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끼리의 느슨한 북모임 같은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같이 읽고 얘기할 책은 두 권입니다. 연수 그리고 러브몬스터고요. 일단 러브몬스터 책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러브몬스터는 이도훈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에요. 수영장이 배경이라는 얘기만 듣고 읽기 시작했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이 청춘 남녀의 미팅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인공인 지민은 엄마와 싸운 뒤 집을 나가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동안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우유, 수십 통 쌓여있는 우편물을 보고 엄마가 꽤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성인의 실종이라 그런지 경찰은 엄마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민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엄마가 다녔던 수영장에 다니면서 엄마의 행적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허인회를 만나는데 이 허인회라는 사람은 사실 엄마의 불륜 상대였던 오진홍이라는 남자의 아내였어요. 허인회에게는 지민이 불륜녀의 딸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껄끄러워하는 그런 존재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인회는 남편인 오진홍보다 수영 강사인 조우경에게 더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민은 엄마의 행적을 알아내기 위해 수영장 정보를 캐다가 조우경의 수상한 과거와 또 특정일만 되면 문 닫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중년 여성들을 발견하게 돼요. 대체 이 수영장은 어떤 수영장이길래 이렇게 수상한 사람들이 잔뜩 모인 걸까요? 이 책을 같이 읽기로 결정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오고 저는 카페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재밌어서 하루 만에 그 카페에서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었어요. 제가 미리 공지해서 아마 이 책 리뷰가 올라올 거라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책을 다 읽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읽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결정적인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보다는 그냥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책이 더 재밌을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 책에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와 맞닿아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다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감상을 곱씹어 보면 책의 재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세 가지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책 제목이 러브몬스터예요. 러브. 이 책은 정말 사랑에 미친 괴물들이 나오는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고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 중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몇 개 옮겨 적었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은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들은 결혼할 자격이 없었다. 사랑이 그런 것일 리 없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여준다면 어떨까? 나는 바로 사랑에 빠지고 말 텐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주 말초적인 것? 손을 쏙 빼놓는 것? 이런 것 같아요. 나 사랑에 빠져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극단의 극단의 극단까지 가는 수준의 사랑인 거죠. 이거 사랑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섬뜩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 더는 내밀패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이렇게 말해요. 인물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인물 이름에 땡땡이라고 넣어볼게요. 땡땡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마음을 열면서도 반쯤은 닫았다. 다가가면서도 도망칠 궁리를 했다. 좀처럼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마음을 채울 수도 없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은 뭔가 부담스러운 것, 혹은 내보이면 손해를 보는 것인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흠결을 싫으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도 사랑은 하는 사람이 손해인 것, 혹은 하는 사람이 더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다른 두 종류의 사랑이 등장하는 게 일단 재밌었어요. 그래서 허인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알지만 이혼하지 않아요. 허인에는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보다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연보라가 아프고 나자 남편이 여자를 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 사랑한다면서 아프다고 버리는 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남편한테 따져 묻기도 해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질문이 아니라 야, 너 그 여자 사랑한다더니 그 여자가 아프니까 왜 나 몰라라 해?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허인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이빙 수업을 하다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구해준 수영 강사 조우경에게 반해서 열심히 그 수영장 사람들한테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모아서 이 강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해요. 사실 중년 여성이 젊은 수영 강사를 좋아하고 쫓아다닌다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풍경은 아니라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왜 저렇게 쫓아다녀? 왜 저렇게 좋아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무라는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허인에는 일단 결혼한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허인의 남편이 허인에게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 허인에는 오히려 왜 이게 사랑이 아니냐고 되물어요.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내 눈에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어째서 이게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되묻거든요. 허인애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사랑일까요? 그런데 허인애가 이렇게 푹 빠져서 사랑하는 조우경도 그렇게 막 괜찮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책을 보면 알겠지만 조우경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조우경은 지금은 수영장에서 강사라고 일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칸쿤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스노클링이나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칸쿤에 온 신혼여행 커플들을 상대로 가르치면서 신혼부부 여자들을 은근히 유혹하곤 하거든요. 신혼여행으로 칸쿤에 온 사람들은 대개 일주일, 길면 열흘 정도 머물렀다 가는데, 조우경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성을 꼬드기고 재미를 보다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럼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고,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해요. 그런 짧고 자극적인 만남을 추구해온 조우경에게 칸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작업지 였을 텐데요. 조우경은 아마도 짝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서 어떤 쾌감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를 뺏어오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내가 저 신혼부부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조우경이 그렇게 짧은 사랑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연애 같지도 않은 연애를 반복하던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자신에게 죽을 때까지 매달린 사람을 보면서 엄청난 쾌감을 느끼고 그 이후에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려요. 이건 뭐 사랑이 아니라 도파민에 중독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그 감정이 자기에게 주는 자극에 미쳐버린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대체 사랑이 뭐냐지 않을까요? 이도원 작가님은 러브몬스터를 쓸 때 여러 책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가장 큰 영감을 받은 책이 바로 벨 훅스의 사랑은 사치일까? 였다고 어떤 인터뷰에서 밝혀주셨더라고요. 작가님은 사랑은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가치인데 어째서 사치처럼 느껴지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책을 읽으셨다고 해요. 저도 이 책이 궁금했는데 전자책이 없길래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같은 작가 벨 훅스의 다른 책인 All About Love를 읽었어요. 이 책을 보면 사랑은 의지와 행동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정이 곧 사랑은 아니라고도 말해요. 애정은 사랑의 한 요소일 뿐 관심, 보살핌, 존경, 신뢰, 헌신 등등의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사랑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저한테는 어려운 말이었는데 제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은 어느 한 사람만의 성장 혹은 무조건적인 헌신 이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함으로써 나 역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을 통해서 나만 행복해지거나 너만 행복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감투를 쓴 어떤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지 또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허인혜와 조우경의 감정은 과연 사랑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책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단어는 결혼이에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결혼 아니겠어요? 이 책에도 결혼이 등장하고 또 재밌는 게 사랑에 관해서는 이토록 열렬히 빠져드는 사람이 자주 나오는 반면에 결혼에 관해서는 되게 차갑고 이성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수영장 얘기인 줄 알고 봤는데 맨 첫 장에 웬 미팅 현장이 나오더라 라고 했잖아요. 구청에서 개최한 소개팅 행사에 30쌍의 남녀가 참석하는데 이 행사에 역시나 참석을 원했지만 탈락한 한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차량을 탄 채로 행사장에 돌진하면서 벌어지는 사고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차를 몰고 돌진한 사람은 왜 나는 이 행사에 끼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는데 이런 질문은 나는 왜 선택하고 선택받을 수 없나?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행사에 모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상대의 조건을 따지고 재가는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 행사장에 자발적으로 모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도구로 취급받는 걸 알면서도 그 행사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남들 다 하는 결혼을 나만 못하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수영장 강사인 조우경, 이 사람이 일하는 수영장에도 미혼반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직설적이게도 이름이 말 그대로 미혼 남녀만 등록할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수영반의 이름이 미혼반이에요. 이것도 지자체가 만들어낸 건데 수영을 하다 눈 맞아서 결혼하면 참 좋다라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의외로 인기가 많다는 게 좀 재미 요소이자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결혼한 인물 중에 한 명인 허인애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영 강사인 조우경을 사랑한 뒤로 이게 진짜 사랑이지. 내가 남편에게 갖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깨닫거든요. 근데 또 재밌게도 허인의 직업은 웨딩숍 헬퍼예요. 그러면서 이 웨딩 사진을 찍으러 오는 수많은 신혼부부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딱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예비 신랑이 웨딩 플래너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신부한테 말해줬어요. 당신의 남편 될 사람이 웨딩 플래너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좋은 마음에서 알려줬는데 신부는 타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을 망쳤다. 이 사람은 일을 잘 못하니까 바꿔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인애는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허인애로서는 사랑을 하지 않는 부부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해요. 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조우경은 칸쿤에서 일했을 때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조우경이 봤을 때 칸쿤에 온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여자는 예쁜데 남자들은 외적으로 별로인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하거든요. 결혼에 관한 어떤 시선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혼은 일륜지대사, 결코 망쳐선 안 되는 것. 완전히 최우선시 되는 선택에서는 모든 평가가 감점제로 진행된다. 험난한 세상에서 여자들은 그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느라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남편의 외모라든가 인간적 매력, 내가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같은 문제들을 후순위로 밀어버릴 때가 종종 있었다. 여기 이 소설의 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혼은 감점제라는 말이 특히 인상적인데 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하면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게 많도록 따져붙고 하다 보니까 여자는 예쁜데 남자는 외모가 별로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조합의 부부들이 많았다라고 조우경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읽으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라는 말이 되게 바보 같은 말이 된 세상이 왔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예능 같은 거 봤을 때 연애 프로그램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애와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다는 반증 같기도 하거든요. 나는 솔로라든가 하트 시그널 같은 예능도 엄청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물론 뭐 연애를 보는 게 아니라 다큐를 보는 거다라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연애와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토록 남의 연애, 남의 사랑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또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사랑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 얘기했었는데 그런 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고 구차해질 수 있는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봤다, 이렇게까지도 해봤다를 듣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이 그런 힘을 갖길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존심 때문이든 뭐든 어떤 이유로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단 말이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디서 기인할까를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데 사랑이 또 결혼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물들에게 사랑과 결혼은 어떤 의미일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책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영장.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한 단어는 수영장이에요. 소설 속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장소가 수영장이랑 교회인데 저는 수영장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수영장에 다녔을 때 좀 놀랐던 점? 새롭다 싶었던 점도 중년 여성이 되게 많다 였거든요. 뭐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수영장에 다니는 거라면 중년 여성만이 아니라 중년 남성, 장년 남성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장년 여성 비율이 유독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도 중년 여성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여성들을 많이 등장시키기 위해서 수영장이라는 장소를 택했을까? 궁금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인터뷰에 이 관련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수영장과 교회를 택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작가님은 여성이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중년이 아닐까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10대 시절부터 시작되는 성적 대상화와 결혼, 출산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한 인간의 개성과 취향, 성장이 폭발하는 때가 이 시기가 아닐까 하고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필연적으로 이들이 많은 공간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영장과 교회의 한계에 관해 얘기하기도 해요.
중년 여성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그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곳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작가님은 수영장과 교회가 그들 모두를 완전히 품지는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수영장에서는 중장년 여성들의 텃세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유독 여성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 왜 그럴까?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겠죠? 이들이 밥을 지으려고 종교단체를 찾은 건 아닐 텐데 하는 의문이 아마 작가님 마음속에 계속 있었고, 그런 질문들이 아마 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수영장에 다녀보고서야 이렇게 여자들이 많았구나 라는 걸 좀 이상하게 깨달았거든요. 또 목욕탕 같은 데 전혀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여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여성들이 많았구나 라는 깨달음은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보통 수영은 다른 운동보다 노출이 많아서인지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 게 좀 어렵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막상 수영을 하고 보면 수영복 입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왜냐면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수영복을 입고 있으니까 남들이 뭐 뚱뚱한지 마른지 무슨 수영복을 입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모두가 평등하게 수영복만 걸치고 수영만 하고, 또 생각보다 물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하나도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여성이 더 많아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아침반 수영을 다녔었는데 거의 보면 여성 성비가 당연히 많고 비율은 8대2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자가 훨씬 많았으면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물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도수가 없는 물안경을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신경이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긴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책에서 등장하는 수영장 조우경이 있었던 칸쿤, 이런 물과 관련된 곳이 남자와 여자의 시선이 자주 오고 가는 곳으로 묘사돼요. 젊은 강사를 품평하는 내용, 성희롱이죠. 그런 장면도 나오고,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이제 수영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이 몸은 어떻고 저 몸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조건을 짜져서 가능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취하는 게 이 책이 말하는 결혼의 성공 방식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수영장 같은 곳은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몸은 어떤지, 얼마나 더 젊은지, 얼마나 더 건강한지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고,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수영장의 다른 어떤 지점을 짚어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재밌게 읽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책에서 중요하다 싶은 키워드 3개를 골라서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읽었을 때 어떤 단어가 이 책에서 주요하게 등장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이런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도 책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읽는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또 아직 읽지 않았다면 영상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만 남겨주셔도 충분하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책 이야기였고요. 내용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편을 나누어서 연수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가 이두원 작가님의 러브몬스터 얘기였고요. 이어서 9월의 두 번째 책인 장유진 작가님의 연수를 얘기해 볼게요.